남편 성우의 치매 진단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반려자를 끝까지 지키겠다며 간병에 전념했죠. 며느리가 전문 시설을 권해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손자는 할아버지가 저랑 있을 때는 정상 같아요 라며 의문을 제기했고, 오랜 친구는 당신 남편이 종양내과 쪽에서 나오는 걸 봤어 라는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건 밤에만 움직이는 남편의 은밀한 행동이었어요. 한밤중에 종이를 태우고 몰래 무언가를 적고 있었거든요. 치매 환자라면 불가능한 행동들이었죠. 의심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정수는 남편 방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성우가 감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정순입니다. 올해 68이 되었죠. 40년간 운영하던 반찬 가게를 작년에 접었습니다. 이제 남편 성우와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 했어요. 성우는 저보다 4살 위에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요 몇 달 사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소한 것부터였습니다. 안경을 어디 뒀는지 몰라 하거나 방금 먹은 반찬이 뭐였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같은 질문을 하루에 서너 번씩 반복하는 거예요. 아침에 먹을 반찬이 뭐냐고 물어보고, 점심때 또 물어보고, 저녁에 또 물어보고.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요. 어느 날은 화장실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집에서 40년을 살았는데 말이에요. 그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건 단순히 깜빡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죠. 며느리 지연이 병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지연은 항상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책을 찾으려 하죠. 저는 처음엔 거부했어요. 남편이 아픈 게 아니라고, 나이 들면 누구나 그런다고 우겨댔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상태는 더 나빠졌어요. 어느 날 밤,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나가보니 성우가 무언가를 태우고 있었어요. 연기가 자욱하게 퍼져 있었죠. 무엇을 태우느냐고 물어봤더니 성우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군요. 바닥에 재만 남아 있어서 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무서워졌습니다. 다음 날 바로 병원에 갔어요. 큰 병원 신경과였습니다.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기억력 검사, 뇌 촬영, 혈액 검사까지. 기다리는 동안 제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치매 초기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아직 초기 단계라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했죠. 약물 치료와 함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성우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침착했어요. 그래. 그럼 약 먹고 관리하면 되겠네. 이렇게 말했죠. 하지만 저는 눈물이 났어요. 내 남편이 점점 저를 잊어버릴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아직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더 슬펐어요. 언제까지 괜찮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저는 성우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놓친 증상이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끔은 정말 멀쩡해 보였어요. 특히 손자 도윤과 있을 때는 말이에요. 도윤이 15살인데 할아버지와 유독 친해요. 둘이 체스도 두고 옛날 이야기도 나누곤 했습니다. 그럴 때 성우는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또렷해 보일 때도 있었죠. 약 먹는 것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치매약은 꼭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끔 성우가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챙겨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 약을 챙겨줬는데 며칠 지나서 세어보면 개수가 맞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한 걸까요? 나이 들어서 저도 깜빡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우는 여전히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도 새벽형 인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일어나서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곤 했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부지런하게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변해가는 걸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야죠. 며느리 지연이 간병 문제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연은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이에요. 아침마다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는데 시아버지까지 신경 써야 한다며 불만을 표했죠. 지연이 말하길 전문 간병인을 구하거나 데이케어 센터라도 알아보자고 했어요. 하루 종일 제가 혼자 돌보기엔 너무 힘들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 남편은 내가 돌본다고 말했어요. 4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이런 일로 남한테 맡길 수는 없다고 했죠. 지연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실제로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성우가 밤에 잠을 잘 못 자거든요.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찾지 못해 헤매곤 했어요. 그럼 저도 깨서 도와줘야 했죠.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계속 그러니까 체력이 딸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성우가 또 같은 질문을 했어요. 오늘 날짜가 언제냐고요. 분명 어제도 그저께도 물어봤는데 말이에요. 저는 참을성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자 도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데 성우가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도윤의 학교 생활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적절한 조언도 해주더군요. 도윤이 저한테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나랑 있을 땐 멀쩡하다고요. 치매가 맞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치매 환자도 컨디션에 따라 증상이 다를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의심이 들었어요. 정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걸까요? 하지만 의사가 분명 치매라고 했잖아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어요. 지연은 시아버지가 이상 행동을 할 때마다 저를 탓했습니다. 왜 더 단단히 관리를 안 하냐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했죠. 저도 화가 났어요. 어느 날 성우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했어요. 다행히 제가 빨리 발견해서 큰일은 없었지만 지연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이렇게 두면 큰 사고 날 수 있다고 소리쳤어요. 저도 덩달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남편 일에 왜 이렇게 간섭하냐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죠. 지연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어요. 혼자서 뭘 할 수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 말이 정말 상처였어요.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밤새 남편 돌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끼니도 걸으면서 챙기고 있는데 고마운 소리는 못 들을 망정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아들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지연이 너무 심하다고 좀 말려달라고 했죠. 하지만 아들은 애매한 반응이었어요. 엄마 마음도 이해하지만 아내 말도 일리가 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외로웠어요. 가족 중에서 저 편에 서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모두들 현실적인 해결책만 찾으려 하고 제 마음은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제 남편이니까요. 병들었다고 해서 버릴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곁을 지켜주는 게 부부 아닌가요? 그날 밤 성우와 둘이 앉아 있었어요. 성우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고맙다고 했습니다. 힘들 텐데 돌봐줘서 고맙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런 말을 들으려고 버티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이 상태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연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정말 큰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우를 돌보는 것이 제 하루의 전부가 되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성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잘 잤는지, 컨디션은 어떤지 살펴봤죠. 약 먹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식사 준비, 씻기기까지 모든 걸 제가 챙겨야 했어요. 성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혹시 모를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저는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밤이었어요. 성우가 밤마다 몇 번씩 깼거든요. 때로는 화장실을 찾지 못해서, 때로는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불안해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깨서 달래줘야 했죠. 수면 부족이 계속되니까 낮에도 정신이 멍했습니다. 요리하다가 깜빡하거나 빨래를 널어놓고 잊어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혹시 저도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까지 들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었어요. 성우를 혼자 두고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가끔 친구 말순이 집에 놀러 왔는데 성우 상태를 보고는 안쓰럽다며 혀를 끌끌 찼어요. 말순이 간병인을 쓰라고 권했습니다. 요즘 좋은 간병인들 많다고, 전문적으로 치매 환자 돌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제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성우는 저한테만 의존했어요. 다른 사람이 도우려 해도 거부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뭘 해주려 해도 싫다고 했죠. 오직 저만 찾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더욱 제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견디기 힘들어졌어요.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결렸습니다. 성우를 부축해서 걷다가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다치면 성우는 누가 돌보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밤,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성우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성우가 뭔가를 쓰고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들어가 봤더니 성우가 급하게 종이를 감췄습니다. 뭘 쓰고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끄적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치매 환자가 글을 쓸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손자 도윤도 이상하다고 했어요. 어느 날 도윤이 저한테 와서는 할아버지가 밤에 일기 쓰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일기를 쓸 수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도윤에게 말했어요. 치매라고 해서 모든 걸 못하는 건 아니라고, 컨디션 좋을 때는 예전처럼 할 수 있는 일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어요. 며칠 후 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우가 화장실에서 뭔가를 태우고 있었어요. 연기 냄새를 맡고 달려갔더니 또 종이를 태우고 있더군요. 뭘 태우는지 물어봤지만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성우의 행동 패턴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때로는 정말 치매 환자 같았다가 때로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헷갈렸어요. 체중도 많이 빠졌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먹어도 체하기 일쑤였어요.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볼이 쏙 들어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생겼어요.
친구들이 걱정했습니다. 이러다가 본인이 먼저 쓰러지겠다고 좀 쉬라고 했어요.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성우가 저를 필요로 했거든요. 제가 없으면 불안해했어요. 그렇게 힘든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 과연 제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친구 말순이 놀러 왔어요. 말순은 동네 소식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고 다니거든요. 이날도 여러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그 중에 충격적인 말이 있었어요. 말순이 말하길 며칠 전에 성우를 병원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암 환자 상담실 쪽에서 말이에요. 처음엔 길을 잘못 든 줄 알았는데 분명히 그쪽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고 하더군요. 저는 말순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성우가 암 환자 상담실에 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분명 치매 때문에 길을 헷갈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순한테도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혹시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성우가 저 몰래 다른 병원을 다니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어요. 치매 환자가 혼자 병원을 갈 수도 없고요. 며칠 후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성우가 외출했다가 돌아왔는데 손에 약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받은 거냐고 물어봤더니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군요. 약봉지를 확인해 봤는데 이상했어요. 평소 먹던 치매약과는 달랐습니다. 약국 이름도 처음 보는 곳이었어요. 혹시 잘못 받은 건 아닌가 싶어서 약국에 전화해 봤는데 그런 환자는 없다고 하더군요. 성우에게 다시 물어봤지만 여전히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약은 버렸습니다. 잘못된 약을 먹으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손자 도윤도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밤에 혼자 뭔가 하는 걸 본다고 했습니다. 글을 쓰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치매 환자가 그런 걸 할 수 있냐고 계속 물어봤어요. 저는 도윤에게 설명했습니다. 치매도 단계가 있어서 초기에는 멀쩡할 때도 많다고요. 특히 밤에는 정신이 또렷해질 수 있다고 들었다고 했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성우의 행동이었어요. 낮에는 정말 치매 환자 같았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길을 헷갈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끔은 너무 정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도윤과 있을 때 그랬어요. 도윤 숙제를 봐주면서 수학 문제도 풀어주고 역사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그럴 때는 전혀 치매 환자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똑똑해 보였죠. 며느리 지연도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지연이 저한테 와서 시아버지 상태가 일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치매라면 점점 나빠져야 하는데 오락가락 한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 점이 궁금했어요. 치매 환자의 증상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건가요? 의사한테 물어볼까도 생각해봤지만 괜한 걱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성우가 저 몰래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때때로 제가 방에 들어가면 급하게 뭔가를 감추는 모습을 봤거든요. 뭘 감추는지 물어보면 항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말순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성우가 암 환자 상담실에 간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저한테 말하지 않은 걸까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성우가 다른 병에 걸린 건 아닐까요? 치매가 아닌 다른 병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욱 불안했습니다.
며느리 지연과의 갈등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지연이 본격적으로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 상태로는 집에서 돌보는 게 한계라고, 전문 시설에 모셔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요양원이라니, 그런 곳에 성우를 보낼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을 남의 손에 맡기고 싶지 않다고, 끝까지 제가 돌보겠다고 했죠. 지연은 현실을 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 혼자서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고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까지 쓰러지면 어떻게 하냐고, 가족 전체가 무너진다고 했어요. 저는 지연의 말을 들으면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면서 이렇게 성우를 포기하려 하다니요. 돈이 아까운 건지 아니면 귀찮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들도 지연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고집을 부린다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아버지한테도 좋을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내 아들까지 이런 말을 하다니요. 가족회의라는 걸 했어요. 거창하게 말했지만 결국 성우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지연이 이미 몇 곳을 알아봤다고 했어요. 시설도 좋고 전문 간병인도 있다고 설명했죠. 저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죽어도 보내지 않겠다고 했어요. 성우도 그런 곳에 가기 싫어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지내면 더 혼란스러워할 거라고요. 그때 손자 도윤이 끼어들었어요. 도윤이 말하길 할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게 맞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모두들 동의했어요. 성우를 불러서 설명했습니다. 요양원에 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성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정순이와 함께 있고 싶다고 명확하게 말했어요.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인데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냐고 반박했어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집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저는 성우의 말에 힘을 얻었어요. 본인이 싫다는데 억지로 보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집에서 돌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죠. 지연은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 도윤이 저한테 왔어요. 도윤이 말하길 할아버지가 정말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치매 환자 맞냐고 다시 물어보더군요. 어젯밤에도 할아버지가 일기를 쓰는 걸 봤다고 했어요. 저는 도윤에게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뭘 쓰고 있었냐고요. 도윤은 모르겠다고 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흘끗 본 건데 분명 뭔가 열심히 쓰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성우가 잠든 후에 방을 살펴봤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필이 있었어요. 많이 깎아서 쓴 흔적이 있었죠. 이상했어요. 치매 환자가 연필을 이렇게 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뭔가 중요한 걸 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쓴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우가 화장실에서 또 뭔가를 태우고 있었어요. 이번엔 제가 빨리 들어가서 뭔지 확인해 봤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남아 있었는데 글씨가 적힌 것 같았어요. 성우한테 뭘 태운 거냐고 물어봤더니 또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표정이 달랐어요. 뭔가 당황하는 것 같았고 죄책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지연과의 갈등은 계속됐어요. 지연이 시어머니가 너무 완고하다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시아버지 상태가 나빠지는 것도 모르냐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지연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성우가 나빠지고 있다고요.
오히려 요즘 들어 더 또렷해지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물론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괜찮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건 성우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중요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비밀을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성우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되자 저는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었어요. 치매 환자라기엔 너무 많은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성우가 외출했을 때 방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서랍, 옷장, 심지어 베개 밑까지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책상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작은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안에는 약국에서 받은 것 같은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치매약 처방전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간암말기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환자 이름은 분명 박성호, 제 남편이었어요. 진단 날짜를 보니 몇 달 전이었습니다. 치매 진단받기 훨씬 전이었죠.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죠? 성우가 간암에 걸렸다는 소리인가요? 그럼 치매는 뭐고요?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종이를 다시 자세히 읽어봤어요. 간암 말기, 여명 6개월. 그 밑에는 항암 치료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치료를 거부했다는 메모도 있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성우가 간암에 걸렸다면 왜 저한테 말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치매 진단은 또 뭐고요?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잘못된 게 분명했어요. 서류를 더 찾아봤습니다. 다른 봉투에서 병원비 영수증들이 나왔어요. 종양내과, 간담최외과, 이런 과들이었습니다. 치매와는 전혀 관련 없는 곳들이었죠. 날짜를 확인해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성우가 저한테 치매 검사 받자고 말하기 전부터 이런 병원들을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건가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한 거죠? 간암이라면 더욱 간병이 필요할 텐데 왜 치매라고 속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현관문 소리가 났어요. 성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서류들을 다시 원래 자리에 넣었어요.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됐어요. 성우가 방에 들어왔어요. 제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다고, 그냥 청소하고 있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성우의 표정이 변했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서랍 쪽을 슬쩍 보더니 괜찮냐고 다시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성우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간암말기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6개월 여명이라니. 그럼 이미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건가요? 성우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반찬이 맛있다고 하고 내일 날씨는 어떨 것 같냐고 물어보고요.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혹시 아픈 티를 숨기려고 애쓰는 건 아닌가요? 그제야 이해되는 게 있었어요. 성우가 가끔 화장실에서 뭔가를 태우던 것, 밤에 혼자 글을 쓰던 것, 이상한 약을 가져왔던 것들이 모두 연결됐습니다. 아마 간암 관련 서류들을 태운 거겠죠. 그리고 밤에는 유서나 편지 같은 걸 쓴 거고요. 약도 치매약이 아니라 진통제였을 거예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왜 이런 거짓말을 한 걸까요? 간암이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라고 해서 포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텐데요. 오히려 더 잘 돌봐줄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성우의 진짜 상태는 어떤 걸까요? 정말 말기인 걸까요? 아니면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걸까요? 모든 게 궁금했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우와 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저한테 숨기고 있는 게 있냐고요. 성우는 처음엔 시치미를 뗐어요. 뭘 숨기겠냐고, 치매 환자가 뭘 숨기겠냐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이 심각하다는 걸 알았는지 점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간암 진단서를 봤다고,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순간 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들킨 걸 알았나 봐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성우가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도 무너졌어요. 역시 사실이었구나 싶었거든요.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게 죄송하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충격받을까 봐 그랬다고 했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왜 혼자서 결정했냐고, 부부인데 왜 상의하지 않았냐고 소리쳤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인가요? 간암이라고 해서 도망갈 줄 알았나요? 성우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제가 평생 고생만 했는데 마지막까지 이런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처음 간암 진단을 받았을 때 성우는 절망했다고 했어요. 말기라서 치료해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했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고통만 더 심해질 거라고, 차라리 편안하게 지내는 게 낫다고 의사가 말했대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치매 연기였다고 했습니다. 간암이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치료를 받으라고 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병원을 전전하며 고생할 거라고요. 차라리 치매라고 하면 조용히 집에서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 중요한 결정을 왜 혼자서 했냐고, 저한테도 선택권이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성우는 계속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치매 흉내를 내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했어요. 일부러 건망증이 있는 척하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길을 헷갈리는 척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끔 실수할 때가 있었대요. 특히 도윤이와 있을 때는 연기하기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밤에 혼자 쓰던 건 편지였다고 했어요. 저한테, 아들한테, 도윤한테 남기고 싶은 말들을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웠던 건 병원 서류들이었대요. 제가 발견할까 봐 계속 없앴다고 하더군요. 약도 치매약이 아니라 진통제였어요. 간암 때문에 아픈 게 심해지면서 몰래 진통제를 먹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들킬까 봐 남은 약은 버렸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화나고 슬펐어요. 성우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과 동시에 왜 저를 믿지 못했을까 하는 서운함이 들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감당하다니요. 성우가 말했어요. 치매라면 끝까지 제가 곁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암이라고 하면 저도 너무 힘들어할 거라고,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저는 성우에게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치료받자고, 포기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이제는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고 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서로 붙잡고 울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이렇게 많이 운 적은 없었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되고, 진짜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우의 고백을 듣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이제 저는 치매 환자가 아닌 암 환자를 돌봐야 했습니다. 더 조심스럽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죠. 며느리 지연과 손자 도윤에게도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가족 회의를 다시 열었습니다. 성우와 함께 앉아서 모든 걸 설명했어요. 치매가 아니라 간암 말기라고, 지금까지 속여서 미안하다고 했죠. 지연은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뭐였냐고, 왜 이런 거짓말을 했냐고 화를 냈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속았다는 걸 알면 누구나 화날 거예요. 하지만 도윤의 반응은 달랐어요. 도윤이 성우한테 다가가서 손을 잡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치매든 암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가족이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두가 울컥했어요. 지현도 마음이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분노보다는 안쓰러움이 더 커 보였습니다. 시아버지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이제 요양원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사라졌어요. 간암 말기 환자를 요양원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모두들 집에서 돌보는 게 맞다는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준비가 필요했어요. 호스피스 케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말이에요. 의료진이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통증 관리도 해주고요. 성우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이제 더 이상 치매 연기를 할 필요가 없어서인지 진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때로는 아파서 끙끙 앓기도 하고 식욕도 많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어요.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결혼했을 때 이야기, 아이들 키울 때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성우가 밤마다 쓰던 편지들도 저한테 보여줬어요. 저한테 쓴 편지에는 고마움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40년 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도윤한테 쓴 편지도 감동적이었어요. 공부 열심히 하라는 뻔한 말 대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라고, 할아버지는 항상 응원하고 있을 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현도 변했어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시아버지를 진심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꼭 안부를 물어보고 주말에는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줬어요. 가족이 진짜 하나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치매라는 거짓 때문에 생긴 오해와 갈등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성우를 돌봤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성우는 더 약해졌어요.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말하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성우가 저한테 말했어요. 거짓말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마지막까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성우에게 대답했어요. 거짓이라도 진심이라도 상관없다고, 이제는 끝까지 함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성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마지막 날이 다가왔어요. 성우는 의식을 잃기 전까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성우를 배웅했어요. 평안한 표정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성우의 선택이 틀렸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물론 거짓말은 좋지 않았지만 그 마음만큼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어요. 진실을 알고 나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고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그게 성우가 원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가끔 성우가 그리워요. 하지만 슬프지만은 않아요. 마지막까지 함께했다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게 부부의 마지막 동행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